명나라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이 아구타가 세웠던 정권이 금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나라의 여진족 후예들이 요동을 비롯한 만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 흩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여진 부족들 중에서 아구타와 같은 자가 출현할까봐 전전긍긍했고 동시에 애시당초부터 출현 자체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분리시키고 그들끼리 싸우게 하는 그런 전법을 썼습니다. 즉 독립국가로서 성장하는 것 자체를 막았던 것이고 또 아구타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지 못하게끔 했던 것이죠. 왜? 나타나면 명예에게 번함하나 또 도전할 것이니까. 그런데 대체로 1580년대 그러니까 외란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 정책이 그런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580년대를 지나면서 명나라 조정에서 이른바 붕당, 당쟁이 생기고 환관들이 날뛰고 명나라 내부 자체가 사회의 모순으로 허덕이게 되니까 자연히 이쪽 여진 지역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당시에 이 요동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상당수의 명군이 일본군을 막기 위해서 조선에 참전을 했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진족을 견제할 명군 병력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조선으로 들어가니까 자연히 여진족에 대한 통제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은 오랑캐로 여겨왔고 우리가 대단히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식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누르하치의 후계자들이 결국은 청나라를 세웠잖아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누르하치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동 속에서 활약했던 뛰어난 군인이자 뛰어난 상인이었습니다. 상인과 군인의 마인드를 같이 갖고 있는 대단히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자, 누르하치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자,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여진족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라 그랬죠. 그리고 기마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렵에 종사하거나 간단한 수준의 농업 혹은 채취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흉년이 한번 들면 자기 생계조차 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뭐냐면 명나라 상인들과의 교역이었습니다. 즉, 이 만리장성 너머의 중국 대륙 쪽에서 찾아오는 명나라 상인들이 면포, 소금, 무쇠로 만든 각종 그릇 이런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오면 여진족들은 여진족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피, 수렵하는 사람들이니까 짐승 가죽은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 백두산과 두만강 일대의 산악 지역에서 채취한 산삼, 그리고 야인 여진 지역인 이 북쪽의 민물 호수에서 인공으로 양식한 진주. 그러니까 여진족의 3대 특산물은 뭐라고요? 진주, 산삼, 모피. 다 좋은 거죠? 예. 그 지금 여기다 땅 내놓으면은 안 가져가시겠어요? 당장 가져가시겠죠. 즉, 명상인들 입장에서는 여진족에게는 별로 귀하지 않은 저 물품을 명나라 궁정이나 이런 귀족들에게 갖다가 팔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남는 그러한 물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여진족과 생활 필수품을 저런 물건을 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명나라는 대단히 영악했던 것이 혹시라도 저 과정에서 유력자가 경제적으로 성장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즉 모피나 진주나 산삼을 가지고 있는 여진족들에게 아무한테나 교육을 허용한 게 아니었어요. 명나라 황제의 명의의 허가증을 가진 자에게만 무역을 갖다가 허락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이 여진족 내부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무역에 덤비는 것을 명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진족 상인들에게 명상인들과 무역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뭐라고 불렀냐면 칙서라고 불렀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명의의 허가증이라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여진족이 혹시라도 명나라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해버리면 칙서를 회수해버리거나 아니면 무역을 중단해버리면 여진족에게는 뭐가 공급이 안 됩니까? 소금도 공급 안 되고 면포도 공급 안 되고 생활 필수品공급 안 되니까 여진족은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즉 여진족을 천년만년 자기들의 발 아래 지배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네. 근데 1583년 누르하치가 아직 어렸을 때 당시 이 요동 지역의 여진족들을 통제하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당연히 명나라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성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성량 그러면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다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저 사람이 바로 이여송의 아버지였습니다. 외란 때 명군을 끌고 들어온 총사령관 이여송의 아버지예요. 자, 얘기가 길어지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당시 1583년에 해서여진의 부족장이었던 아타이라고 있습니다. 아타이. 저 아타이라고 하는 인물이 명나라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성량은 아타이의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타이를 공격하러 가요. 그런데 명군이 아타이를 공격하러 갈 때 누구를 동행하냐 하면 명군 말고도 누르하치의 아버지, 누르하치의 할아버지, 이 누르하치 집안 3대가 같이 명군과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같은 여진족이 명군과 합세해서 해서 여진족을 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십니까? 근데 마침 거의 아타이가 응거하고 있던 성을 거의 함락시킬 정도가 되었죠. 그때 누르하치의 아버지였던 타쿠시라는 사람, 시간 관계상 안 쓰겠습니다. 할아버지였던 교창가라는 사람, 요 둘이 이성량에게 건의를 하죠. 이제 아타이는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저자를 죽이지 않고 들어가서 항복하도록 귀순을 종용해 보겠다. 같은 여진족이니까. 그리고 먼 친척벌이었습니다, 사실은.